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목을 끄는 부분은 기존 시행령의 등록 요건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었는데 이를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자는 부분입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네. 이게 취재 인력을 늘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실제 그 인터넷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외형적으로 보면 취재 네. 인력을 늘려서 신문사의 어떤 외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네네. 현재 인터넷 언론사들 중에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또 시행령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네네. 많게는 85% 그리고 적게는 절반 이상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문체부에서는 이제 이 시행령을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서 지금 네. 현재 2명, 3명 이렇게 운영되는 인터넷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5명으로 늘리면서 또 한 가지 문체부에서 좀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인력의 명단만 제출하면 됐었어요. 신고를 할 때 인터넷 네. 언론사를 만드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시 고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 등본을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그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5명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언론사들 중에 겨우 그냥 언론사 운영되는 언론사들도 많은데 그런 인터넷 언론사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서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인력을 늘리고 상시 고용을 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그렇게 네. 되면 유사 언론 행위라든지 아니면 광고 영업을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네. 소위 이제 그 기사를 빌미로 해서 광고를 뜯어내는 네. 그런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인터넷 언론에게 재갈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현재 인터넷 언론사가 한 6천여 개 정도 이른다면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공보기관, 국회, 자치단체, 브리핑룸 이런 데 언제나 갈 수 있고 떠돌거나 기사를 믿기로 해서 이미 광고를 파는 매체까지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모나 자질을 검증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인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 어뷰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 계속해서 올리는 거.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기사 어뷰징 문제는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기사 어뷰징 가장 많이 하는 언론사들이 기존의 언론사들이에요. 대형 언론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사 어뷰징이 일어나는 현장이 포털 사이트거든요. 네. 그런데 소규모 언론사들은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제공한 언론사들은 일정 부분 인력을 갖추고 일정 부분 재정적인 자립도가 있는 언론사들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 기사 제공을 받고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뷰징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들은 기존의 언론사들 중에 바이라인 없이 그러니까 누가 기사를 썼는지 기자 이름도 안 들어가고 인터넷 언론팀, 온라인 언론팀 해서 이런 형식으로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큰 언론사들이 어뷰징을 많이 하지 소규모 언론사들은 어뷰징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는 사이비 언론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지금 현재도 처벌이 가능해요. 그건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원이 3명, 4명이면 사이비 언론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또 5명 이상이면 사이비 언론행위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이고요. 자, 그러면
인원의 구성 자체가 인원이 몇 명이냐가 네. 사이비 언론을 하냐 안 하냐는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해서 네. 그걸 인원을 가지고서 자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넌센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요건을 가지고 이제 네.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인원의 네. 많고 네. 적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럴까? 건전한 인터넷 네. 언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건전한 인터넷 언론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 언론행위나 유사 언론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 언론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법으로도 네.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는 주요 내용 자체가 네. 인원이 4명까지는 안 되니까 4명까지는 그런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허가 자체나 네. 허가가 아니죠. 신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5명 이상이 돼야만 그걸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운영되고 있는 문체부에서 시행령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 내에서도 네. 사이버 언론에게는 처벌이 가능하니까 그걸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처벌하도록 예.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난 7월 기준으로 문체부 그 실태조사 보니까 2천만 원 이하 네. 과태료 위반 행위 적발된 인터넷 언론사가 전체의 64%에 달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처분은 한 건도 없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을 적용을 잘해서 지금도 예. 현재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왜 그 숫자를 가지고 그걸 재단을 해서 네. 4명까지 숫자가 4명이면 사이버 언론으로 분류를 해서 그걸 없애고 네. 5명부터는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유사 언론행위나 아니면 광고 영업, 불법적인 광고 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처럼 경쟁이 심할 때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5명이면 더 많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광고를 더 많이 공격적으로 벌려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사실 언론이란 이름을 다는 순간 예.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이게 뭐 공적이든 인터넷이든 뭐든 스스로의 어떤 양심의 거울이 참 있어야 될 텐데요. 예, 그렇죠. 정부도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 있는 그 룰 안에서 제대로 뭐 처리할 건 하고 과태료 예. 할 건 하고 위반 행위를 보면 되지 숫자의 문제로 보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였습니다.